마지막 하나의 주제, 세 번째 주제가 남았네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잼파랑이님, 조청 넣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조청은 일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설탕은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조청 대신에 설탕 넣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이렇게 우리 천연재료, 우리 땅에서 나는 천연재료를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광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요, 나중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네.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고, 갤럽 조사도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렸죠. 돌아온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현재 지지율은 19%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와. 예. 모닝 컨설트가 그전에는 일주일 단위로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 여론조사를 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네. 그러나,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이 소식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여론조사 기간이 바뀐 뒤로는 정말 가장 최저 성적입니다. 역대급 성적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은 18%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약간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끝나고 난 뒤 곧바로 급전직하,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오늘 역시 발표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는 26.7%밖에 안 됩니다. 부정평가가 70%에 달하고요. 긍정평가는 26.7%. 그러니까 윤석열 현재 지지율은 26.7%라는 겁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향후 3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20.5%, 25%만이 잘할 거야 라고 응답했고요. 나머지는 비슷할 거야 혹은 못할 거야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지난 2년 완전 깽판을 쳤는데, 지난 2년과 비슷하다는 것은 못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 2년보다 더 못할 것이다. 정말 암울하네요. 합쳐서 69.4%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나 비슷한 비주를 차지하고 있죠. 약간 늘어난 것은 바로 이 잘 모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에서 1% 빠진 것이 바로 여기 잘 모름으로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윤석열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죠. 아니,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바뀔 생각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특검은 피해야 되겠거든. 이 특검에 제대로 걸리면 지금 같은 거의 제대로 걸릴 수밖에 없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어요. 증거물로 드러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이미 드러난 증거물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새로 만들어지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기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김건희 특검만 시작되면은 김건희는 아마 감옥에 가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최수근 상병 특검에 걸려들면은 특검이 출범만 하면은 윤석열은 아마 탄핵 당하게 될 겁니다. 왜? 이미 이 박정훈 대령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의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당한 수사의 개입 명백해졌어요. 어떻게 보자면 오늘 재판에서도 자신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 하게 되면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특검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을 한 거죠. 제발 특검만은 안 돼. 나머지는 다 줄게. 총리도 달라 그러면 주고 장관도 주고 혹시라도 네가 불편한 사람 당대표 못 나오게 할게.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특검만 빼줘. 뭐 이거였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그 어떤 국민이 지지해 보이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26.7%라는 지지율도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밑바닥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인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뉴스토마토에 앞서서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 37.8, 국힘당 30, 조국혁신당 16, 뭐 쭈쭈쭈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지지율을 합산했을 때는 53%가 됩니다. 사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6%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국힘당 지지율이 일부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샤이 진보가 1위로 모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계속해서 조국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면서 조국 대표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조국 대표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세력이 사실은 뿌리를 같이 하는 자들이라는 생각, 그런 의심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이낙연 지지자들, 지금 새로운 미래, 얘들 지금 망했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갔겠어? 아마 상당수는 자기들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식으로 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 보여. 그 사람들이 지금 문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파의 새로운 선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요, 이낙연 쪽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민주당 골수 지지자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민주당이었어.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지가 이낙연 지지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양아치같이 욕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그 화살을 조국혁신당으로 돌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실 똑같은 거야.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낙연 지지자의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쳤을 때 53%라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다른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은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가야 되나요? 따로 갈라지자고 싸워야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산수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3일 전에, 이틀 전에 발표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30.3%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30.3%, 30% 겨우 아슬아슬하게 넘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며칠 동안 매일 여론조사 추이를 쭉 봤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보면 다른 데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그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민주당도 높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세를 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리얼미터랜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쭉 있습니다. 역시 22개국, 전 세계 22개국에 대해서 쭉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1위는 여전히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스위스도 있고요. 뭐 폴란드 쭈르르륵 내려오다가 꼴찌는 일본의 기시다.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는 윤석열입니다. 자, 재밌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지율로 따지면은 기시다가 제일 낮습니다. 15%. 윤석열은 지지율이 그 기시다보다는 높아요. 19%. 그런데 말입니다. 기시다의 부정평가는 71밖에 안 나옵니다. 자, 재밌는 현상이죠. 결국에 부정평가만 따져본다면 윤석열은 세계 꼴찌인 겁니다. 긍정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윤석열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부정평가 순위만 본다면 윤석열이 꼴찌인 거죠. 기시다는 부정평가가 71%인데 윤석열은 부정평가가 75%입니다. 지금 전 세계 다른 지도자들을 다 뒤져봐도요. 부정평가가 75%까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평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은 세계 꼴찌인 겁니다. 자, 윤석열의 지난 최근 한 몇 달간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20, 23, 23, 22, 19. 그러니까 선거 직전 22였는데 한 달 사이에 3%가 빠진 거죠. 12월 초에는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진통제 조금 맞으면은 아파서 설설 기던 사람, 들어 누워있던 사람도 진통제 한 방 잘 맞으면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진통제 한 방 맞고 벌떡 일어난 거였던 겁니다. 그랬다가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니까 다시 몸져 누운 상황이라고 해서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래서 19%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품이 빠진 상황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19%.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9%, 야, 나올 게 나왔네. 이보다 더 낮아야 돼. 이게 정상이야. 사실 오늘 윤석열 지지율과 관련해서 윤석열 지지율 세계 꼴찌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 부정평가라는 점에서 보자면 세계 꼴찌가 맞거든요. 긍정평가는 그래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부정평가로는 세계 꼴찌가 맞거든요. 근데 또 요즘 검찰에서 제가 하는 방송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거 뭐 캐비넷 채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19%라고 얘기했네요. 하지만 부정평가로 하자면 윤석열이 세계 꼴찌가 맞습니다. 75%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하다못해 일본의 기시다도 71%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글쎄 사임해야 되지 않나요? 정상이면 사임해야 되지 않나요? 메딕은 내 여친님 세계 1등을 했네요. 그러네요. 부정평가로 세계 1등이네. 약간 재밌게 비꼬아 볼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부정평가 세계 1위. 부정평가 세계 1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네일을 살짝 바꿔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일부 조중동 같은 뭐 이런 적폐들이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급 업체니 뭐 1군 업체가 아니라 2군 업체니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모함을 단박에 잠재울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는 모 경제신문에서 한국경제군요. 한국경제에서 오늘자 기사로 쓴 겁니다. CNN 바이든 트럼프 사실상 지지율이 동률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지지율 동률? 그런데 뭐? 자,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요, CNN이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를 합산해 봤답니다. 합산해서 여론조사를 빼보니까, 지지율이 동률이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NN이 합산하는 데 사용한 여론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스트 칼리지, 마리스트 대학이죠. 마리스트 칼리지에서 조사한 게 있고요. 뉴욕 타임즈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업체는 모닝 컨설트입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미국 대통령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미국 전체에서 3개 여론조사 업체를 뽑았는데 그중 하나가 모닝 컨설트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사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모닝 컨설트, 마리스트 대학교, 그 다음에 뉴욕 타임스.
이 두 개를, 이 세 개를 모두 합치면은 동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당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또 모닝 컨설트, 마리스트 칼리지, 그리고 뉴욕 타임스. 자, 여기 분명히 모닝 컨설트라고 나오죠. 미국 CNN도 인용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걔네들은 이 모닝 컨설트가 B급 업체, 2급 업체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했었어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윤석열 지지율이 19% 이렇게 바닥세를 기르는데 에휴 그거는 B급 업체가 하는 거라서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떠버렸습니다. 하지만 CNN 역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CNN도 인정한 회사인데 조선일보는 인정 못하나 보죠. 그래 조선일보 니들 잘났다 이 자식들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CNN 같은 대형 언론사에서도 인용하는 업체, 그게 바로 모닝 컨설트입니다. B급 업체니 2군 업체니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왔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적폐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5분입니다.